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인적 자원 관리 같이 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human resources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조직원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조직원들을 관리해서 그 조직원들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게 하고 동시에 그 조직원들의 어떤 자아를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의 어떤 조치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목표를 향한 효율성, 또 나아가서 그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발전들,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단지 어떤 생계의 수단만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 완성도 없을 거고 하나의 어떤 의욕도 떨어지겠죠. 그 조직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많은 언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죠. 마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내지는 부품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그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조직, 그것이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오너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너가 어떤 그 조직의 많은 부분들을 마스터 플랜을 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원 관리, 그것이 물질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이 리소시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조직의 책임자들, 특히 CEO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의 어떤 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빗한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의 목적, 그죠? 그다음 그 조직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근본적인 목적을 충실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CEO들의 어떤 휴먼 리소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이 조직의 장이니까 이 조직은 나의 개인적인 사조직처럼, 그죠? 개인적인 사조직이라도 개인적인 어떤 회사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조직은 결국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조직에 들어온 개개인의 삶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고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면과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절충점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어떤 교과서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문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인적 자원 관리를 보면요. 우선 인적 자원 관리 의의와 주요 대상,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의 계획과 확보,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유지하고 그다음 직무를 설계하고 뭐 이러한 플로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의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은 종업원들이요, 노동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은, 우리가 직업이란 것은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CEO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잡을 헌팅하러 가서 이제 성공적으로 잡을 잡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잡을 잡을 때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제 1순위로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찾는 것이 이제 첫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한 그러한 모임들,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죠? 자기 부모들, 형제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어떤 그런 상징성들이 있겠죠. 우리 아들은 또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 우리 아버지는 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 회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오는 만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을 떠나서 또는 뭐 물론 뭐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여건을 떠나서 만족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시켜 줘야 되겠죠. 누가 형성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그것을 형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많은 열정과 능력을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열중하고, 그죠? 공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인적 자원 관리를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조직은? 조직은 그것을, 조직의 목표를 완성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지사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은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데 최대한 종업원들이 공헌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어떤 노동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인적 자원 관리를
설계하는 CE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한 것은 노동력 내지는 인력을 관리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거죠. 그죠? 적재적소에. 그죠? 적재적소에 조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노동력 내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동력, 그죠? 노동력 내지는 인력 관리의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일단 리크루트하고 디벨로핑하고 그다고 이제 그것을 메인테이닝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그죠?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동기부여. 동기를 갖다가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적재적소.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어디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 그죠? 그것을 이제 그곳에다가 두는 것을 우리가 조달,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개발, 또 그것도 이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새로운 업무 또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는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그 사람에 대한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뭐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진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욕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갖다가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그죠? 적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냥 두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조직이 조금 제대로 이제 돌아가려면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인적 자원 관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생각한다면요. 이 조달한다는 것은 물건을 조달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조달한다. 그죠? 이거 리크루팅 하는 거죠. 리크루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하고 면접하고 시험하고 선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조달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하나의 섹터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 같은 데 가면 인사부에서 이제 직원들이 인사부가죠. 인사부는 이제 영어로는 Human Resources랍니다. 제가 이거 조금 글자가 조금 크게 깔끔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사부가 Human Resources다. 리크루팅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적어도 여기 뭐 인원이 한 명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각각 맡고 있죠.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훈련하고 그죠? 승진하고 배치 전환 등을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기적인 교육 훈련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과 교육은 뭐 거의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는 뭐 요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실용 그대로 그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고, 승진하고 또 배치하고 또 전환하고 그죠? 전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이 사람 좀 여기에는 맞지 않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그죠? 배치시키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치 전환하는 것이고 그죠? 또 자기의 일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승진이 있겠고 그죠? 이제 훈련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익히는 거고, 이제 교육은 이제 앉아서 보통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를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능력 내지 지식을 향상하는 것을 우리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기능이란 것은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배치 전환했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조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관리해야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 중에 하나, 또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 후생 시설을 해야 되고 안전하고 보건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 안전하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니한테 일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고요. 또한 제한도 해야 되겠죠. 제한해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한해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금도 해주고 복지후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도 관리해주고 최근에 이제 안전보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업의 책임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주를 엄하게 처벌하는 등 이러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있죠. 그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안전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하지 못해서 그 희생들이 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는데 안전 그 고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세이프트 스트링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서 높은 장소에서 하이랜드,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걸고 사람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걸 수 있는 이런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어디에 딱 걸어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 그 다음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가 뭐 그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서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에 가서 직장이 높은 데 가서 작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안 할랍니다. 위험해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종업원이 몇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종업원들이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안전하게 종업원들이 마음 놓고 이건 내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을 해주구나. 이러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안전고리를 어디에 매놓고 작업한다면은 일단 작업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불편하고 이것은 이제 종업원 스스로가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업주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은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인건비만 크게 더 하루에 일도 많이 못하고 뭐 인건비만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해라. 크게 위험하지 않다. 내지는 난간을 하나 더 설치하는데 그 난간을 설치하면 돈이 들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금 뭐 공사비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거 다 설치하고 하면은 적자난다. 기업이 적자나려고 뭐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보면은 하청업체들이 자기가 고용한 그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을 안 했을 때는 원청들. 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큰 공사를 따옵니다. 따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지 않죠. 자기들이 하지 않고 몇 프로의 이익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하게 합니다. 여러 많은 기업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종합 건설 회사가 자기네들만 이제 입찰을 가능한 그런 규모의 공사가 있죠. 이제 큰 규모의 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그거를 하나하나의 전문 건설업자들한테 그것을 하청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하청 계약을 맺으니까 그 전문 건설업자들 개개의 이제 전문 건설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종합건설회사에서 경쟁을 해서 따왔다고 합시다. 수주를 받으면. 그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창문도 있고 뭐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벽도 발라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기계도 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제 각각의 이러한 전문적인 섹터들을 이러한 세그멘트들을 하는 그러한 또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자기의 어떤 인원들을 그것이 일용직이든 뭐 레귤러든 간에 들여와서 사고가 나면은 이 종합건설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전문건설업자들이 고용한 인원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점 이러한 원청들, 그죠? 원청들이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쪽으로 사회적 이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원래 감독하는 우리가 군대에 가도 사단장이 일을 시킵니다. 뭐 여단장이나 아니면은 연대장한테 그걸 시키는데 연대에서 사고 났다 해서 사단장이 나 모른다.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연대장한테 지시만 했을 뿐이다. 대대장은 나는 아예 뭐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모였을 때 사단장이라는 위치가 있는 거고 대대나 연대가 없으면 사단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의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은 사단장을 바치고 있는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하나하나에서 밑에 있는 사닥다리가 썩어서 한쪽으로 넘어진다면은 그럼 가만 보고 있습니까? 그럼 결국 본인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죠? 본인의 위치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은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야 이거 안전 관리해라. 이거 왜 안전이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하청들이 안전보건에 관해서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이제 원청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은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자신들이 지시하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실행 능력이 없거나 듣지 않는 하청들을 하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도, 종업원들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어떤 그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 받아서,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만약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회적 동물로서 자기의 위치와 어떤 자기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희생되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저하되는, 그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죠?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 그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주기능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양호한, 종업원의 양호하고 안전한, 그죠? 양호하고 안전한, 양호한의 의미에 다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이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지기능이다. 다음은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모티베이션이란 것이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이란 것이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 그죠? 인센티브도 모티베이션의 하나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모티베이션을 함으로써 자, 이제 자금 관리하는 거죠. 업적,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업적을 잘 했다. 뭐, 성과급을 주는 거죠. 성과급. 그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또 퍼포먼스를, 목표치를 더 달성했다. 그러면 목표치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치 100%를 달성했을 때는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역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기존 기본 상여금에서 또 상여금을 까는 거죠. 가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티베이션을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내가 잘하면 그 보상을 받고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모티베이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또 승진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하는데 이제 리더십도 어떤 것에 이제 뭔가에 참가해가지고, 그죠? 그것을 이제 어떤 조직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참가해서 거기에서 자기 능력과 지도력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즉,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조금의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의 의미라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우리가 직업을 갖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아무 직업이나 가지 않고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직업 이거 하고 싶고 나 여기서 잘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하고 같으면 뭔가 내가 이 조직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업도 그 기업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은 종업원이 그 부분에 대한 동기를 갖다가 부여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갖다가 제고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크게 조달 기능과 인사의 기능은 개발 기능과 그다음에 유지 기능과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기능이 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플로우가 돼야 되겠죠. 잘 플로우가 됐을 때 이 조직을 멋지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까는 의의가 이제 그런 거고요. 대상은 그죠.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대상은 사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성과죠. 최대의 성과. 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그죠? 퍼포먼스를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겠죠. 그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유지하고 보수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와 같은 모티베이션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자극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장 그 좋은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인사관리의 주요 대상이며 최대의 목표가 되겠죠. 그죠? 목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으로는 이제 채용하고 배치, 교육훈련. 그죠? 채용과 배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를 통해서 이 교육훈련하고 이제 자기의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임금을 측정하고 성진도 측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그죠? 복리후생이란 것이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안전, 보건, 노사관계의 관리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많이 미디어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소한 그런 단어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게 생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경영 자원 중에서요, 노동력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 경영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경영 자원은 자본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자본을 관리해야 자본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노동을 관리하는 거, 그죠? 노동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물과 같은 생산시설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경영 관리의 대상이죠. 그죠? 경영 자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노동이다.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 자원 중에서 자본이나 건물은 인간이 아니지만, 이 노동력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효율적인 것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인간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어떤 인간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그죠? 가장 적절한 이제, 그죠? 그러한 부분들의 인풋 대 아웃풋이 가장 최대로 나오는 부분들에 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효율이란 것은 단지 어떤 맨파워적인, 기계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것, 모티베이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효율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상호 이해와 신뢰가 없이는 이 효율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이해와 신뢰,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갖다가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휴먼 리소시스라는 이것은 인사 관리가 인적 자원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요 부분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이제 핵심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인간 상호 이해와 신뢰.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파트에 있던,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나중에 한번 떠올려야 될, 여러분들이 리콜 해야 될 그러한 단어가 인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용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이 과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부분이, 가장 베이스먼트고 가장 키워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인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다. 인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있을 때 그 인간의 그 맨파워는 가장 이피션시하게 노동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아까 뭐였습니까?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한 제도,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해하시겠죠? 커뮤니케이션과 제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조직이 추구하는 인적 자원 관리, 즉 인사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능력 위주로 가야죠.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역부다. 무역을 해야 되면은 의학이 필수적이죠. 그죠? 그래서 의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역부에 갖다 놓으면 이게 능력에 맞지 않고 적재적소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재적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필벌이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재적소. 적재적소. 그 사람이 전공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러한 것에 가장 맞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했더라도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르다. 그죠? 자, 그래서 능력주의, 그 다음에 적재적소, 능력주의, 적재적소, 신상필벌, 그죠? 상과 벌을 동시에, 그죠? 그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업적이나 적성 및 소질을 감안해서 각 분야별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겠죠. 기본이. 그죠? 누구나 이제 기본이, 어느 조직에서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과학적 관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유발되었다. 자, 그럼 과학적 관리란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죠? 의사소통이 없이, 그죠? 의사소통이 없이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함으로써 인간적 요소를 무시하고, 경영 독재주의로 기울어져. 아직도 이러한, 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최근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은, 여러분들 시대가 요즘 보면은 뭐 조금만 어떻게 해도 경영자가 이렇게 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번지죠. 그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경영 독재를 행하고 있는 그런 오너의 사고가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참 위험한 부분이다. 그죠? 위험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기업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기업은 자기가, 물론 사기업도 그것은 이제 공공적인 목적이 다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단지 이사회에서 경영을 위임받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은 모두 바깥에서 온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 그 회사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결국은 뭐냐면 어떤 오너가 자기가 어떤 회사를 창립할 때는 자기가 주도했지만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로서, 그죠? 왜냐하면 정자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그죠? 외부로부터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개인의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기업의 성패에 대한 이해관계가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주들, 즉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이 회사의 주인들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익이 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 독재로 가서는 안 된다. 경영 독재는 자기 혼자 갈 때는 경영 독재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종업원이 한 사람이 있다면 경영 독재로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인간적 요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 관리라는 거죠. 과학적. 어쨌든 아웃풋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웃풋만 많이 나오면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뭐냐면 과학적 관리다 이거죠. 그죠? 이것은 과학적이란 것은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1이 들어가면 1이 안 나오죠. 0.5가 나올 수 있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죠? 0.5가 나올 수 있고, 뭐 또는 뭐 1.1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기대보다 더 크게.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는데 1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 요소가 무시된 것이다. 기계가 동일시한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잠시 순간에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처음 회사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봐서는 지쳐가지고, 그죠? 지쳐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경영 독재주의로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이 과학적 자원 관리가 아닌 인적 자원 관리다. 그러니까 과학적 자원 관리에서는 기계나 인간이나 똑같이 어떤 인풋이 있으면 이 인풋이 그대로 오너가 계획한 대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과학적인 거 아니냐.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롱런이 안 됩니다. 롱런이 힘듭니다. 그죠? 롱런이 힘들고. 기계는 롱런이 되죠. 기계는 롱런이 되죠. 왜냐면 기계는 아웃풋만, 인풋만 하면, 세팅만 해주면 계속 돌아가니까요. 정리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롱런으로 가기 힘든다. 과학적 관리란 것은 롱런으로 가기가 힘들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경영 독재주의로 기울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텔리라는 사람은 이게 인적 자원 관리가 나온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인사관리는 노동자가 최고의 효율적 이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죠. 노동자가, 그죠? 사람을 대해서, 그죠?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보도에 들으면서 그 두 개를 가장, 그죠? 명심하라 했죠. 그죠? 중요한 이대 과제입니다. 그죠?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자금 능률을 향상하고. 항상 이 두 개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가 피드백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두 개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개를 실천하는 방법이,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 능률을 향상하는 것은 채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죠? 채용을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정실이라든지 정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커넥션에 의해 가지고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연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 조직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요새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죠. 그죠?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고 이 배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그죠?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그 된 사람들,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과정을 이제 인턴으로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스탠다드를 갖다가 통과했을 때는 맞네. 우리가 채용하는 거, 우리가 채용할 때 본 관점이 맞구나 해서 이 사람을 취업시키는 거죠. 그죠? 자기 회사에 본 정규로 이제 취업을 시키는 거죠. 취업을 시키고 취업시키고 또 이제 퇴직하고 해고하고 승진하고, 그죠? 또 휴직도 필요할 때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인사관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퇴직하고 해고하고 아까 여기 신상 필버리니까 승진하고, 그죠?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직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채용과 배치를 했는데, 그죠? 채용 배치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스펙과, 딱 일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고요. 이 직무 분석표를 토대로 해서 직무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 직무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기업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인사고과에는 성진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상여금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사고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돼야 되죠. 그죠? 결국 어떤 겁니까? 적재적소.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적재적소를 에 갖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플레이스먼트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이것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것과 틀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이제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고과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재적소죠. 그죠? 적재적소다. 적재적소에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금 능률은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증가될 수가 있겠죠. 자금 능률은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원활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직무분석, 직무평가가 인사고과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인사고과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 능력 없네 라고 하나의 의사소통 없이 결정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같이 갈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고 교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럼으로써 더욱더 자금 능률을 향상시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의사소통이 없다면은,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의사소통이 없이 보면은 이러한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한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모두가 열중합니다. 근데 이제 인사상담 제도라든지 고충 처리 제도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팔로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이게 피드백 하면서 이게 교정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효율은 사실은 반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침체기에 잠시 있던 사람들을 능력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려버리고, 그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사상담 제도라든지 고충 처리 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자율적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노동법 등에 의해 가지고 인사 고충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주가 어느 정도까지 이에 대한 피드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인사고과의 어떤 자료로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고충이 없이 해고를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한다면 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이의 대상이 되게끔 이제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지금 인사 상담 제도라든지 고충 처리 제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어떤 인사 고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종업원들과 기업주 간에 어떤 의견이 나누어지고 그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목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의사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능률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그 오너를 고용한 어떤 상급 단체도 책임을 져야 돼. 왜입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라는 부분이 국가의 보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비능률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너의 어떤 고집이나 잘못된 사고로 해서, 그럼 그것은 국민의 돈을, 그죠? 국민의 돈을 갖다가 낭비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국민의 돈을 낭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익에서, 힘들어 번 자신들의 수익에서 자신들 가족에 위해 쓰지 않고 그걸 국가에 주는 거죠. 국가가 보다 낮게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시 개선하라고 주는 건데, 세금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 기업인 양 해서 그걸 써버린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공기업 부분, 그죠? 공기업 부분의 오너들이, 공기업 부분의 이제 그 리더십들,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계획이란 것이 현재 및 장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기 기업이 향후에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줄인다든가, 그죠? 그것도 뭐 하나의 전부 다 예측이 되겠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 내외의 공급 인력을 계획하는 인사관리 기능을 갖다가 인적 자원관리다, 그죠? 그래서 인력계획 또는 인사계획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인력계획이나 인사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 내외의 어떤 뭡니까? 내부 공급 인력을 계획하는 인사관리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효과적인 수립 요건을 우리가 보면요, 직무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가 어떤 것이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직무 명세표를 작성하고 뭐 이러한 이러한 그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걸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정확한 이 직무가 어떠한 직무고를 알아야지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양적인 공급에는 질적인 면들을 평가해서, 그죠? 동시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예측이라는 두 가지의 인사 기능에, 그러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러한 인재들, 여기에 필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 리크루팅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뭐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헤드헌터들을 이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1년 내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찾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좀 프라이오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도 광고를 내면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몰려드는 이제 그런 좀 나름대로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고 해서 항상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고 노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직무 분석이, 직무 분석이란 것이 뭐냐 이거죠. 직무 분석이란 것은 조직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직무가 수행되어야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직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떤 직무, 그다음 어떤 특성,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담당자의 요건,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직무 분석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직무 분석이라는 건 다시 한번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직무가 수행되어야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의 요건이 뭐니? 라는 것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숙련도, 그 다음에 책임, 기술, 지식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크게 이제 직무 기술서로,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직무의 성격이 어떻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 직무의 성격이 어떻다. 이 직무의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명세서에서 보통 이 담당자가 되려면 요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 나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직무 명세표에 명세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인사로 이렇게 파일하는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조건에 맞게 이제 광고를 내서 리크루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란 것은 다시 한번 어떠한 직무가 수행돼야 하고 어떤 조직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가 수행되어야 하고, 자, 그와 같은 직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이러한 특성이 있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담당자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숙련도, 책임,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류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리크루팅하는 이제 그러한 토대가 되는 거죠. 리크루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직무 기술과 직무 명세가 있는데 이야기 드렸죠. 직무 기술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을 우리가 직무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능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것이죠. 그죠?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 능력, 기능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 이러한 업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요런 데는 요런 능력이 필요하고 요런 기능이 있고 요런 서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러한 것들을 기초로 하여 어떤 자질과 경험을 필요하는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직무 명세표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직무 명세표는. 이러한 자질을 기준으로 어떠한 어떤 자질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직무 명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무 기술서는 업무를 즉 일을 중심으로 그걸 갖다가 즉 이 직무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능력 이런 것들을 기술한 거고요. 직무 명세표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분석한 겁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과 경험을 필요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질과 경험을 필요한. 요 부분은 이제 오버랩이 되겠죠. 이제 능력 부분은 오버랩이 되는데 이제 능력 부분에서는 구체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로 기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경험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경력이 얼마 돼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좀 더 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사람 중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스크립션 해놓은 것이 바로 직무 명세표다. 직무 기술표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직무 명세표는 사람의 자질을 중심으로 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꼭 명심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는 거죠. 결국 수요란 것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원이고 공급은 지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경영자는 미래에 있어서 인적 자원 요구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인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경영자는 인적 자원 요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원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금 표가 작은데 요런 이제 플로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이제 전략적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계획. 자, 외부에는 어떻다? 외부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유용하다. 이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구하기 힘들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취직이 요즘 잘 안 돼가지고 광고만 내면 지원자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내부를 보자. 내부를 보니까 어떤 부서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생기는데 사람이 좀 남아 도는데 요 인원을 갖다가 우리한테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이런 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얼마 정도 충원하고 나면은 플러스 하면은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적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5명 충원하고 외부에서 5명 충원하는데 외부에서 요걸 가져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광고를 내겠다. 아니면 헤드헌터에게 부탁을 내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추천서를 좀 받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하게는 전략적 기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바깥에서 우리한테 지원할 사람 얼마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람 얼마 정도 있다. 10명 필요한데 바깥에서 예상되는 것도 한 10명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5명밖에 안 되던가. 이러면 이제 다시 이 5명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급 예측, 그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은 조직에서 요구되는 것, 공급 예측은 바깥에서 지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을 예측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일치된 거, 그죠? 뭐, 부족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리크루트를 할 건지, 그죠? 리크루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가,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공급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과 배치입니다. 채용은 종업원 모집은 광고, 모집은 뭐 직업 소개서, 학교 추천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응모자는 이제 서류, 필기, 면접, 적성검사 뭐 이런 게 있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딱 해놓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맨투맨을 하고 보지만 요즘 그 비대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그죠?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필기시험 폐지하고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선배 사원들이 후배를 추천하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PC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들,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점이죠. 채용 방법이 아주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동료가 입사한 사람들 스스로 간의 이제 상호 면접, 그다음 집단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없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배 사원이 보고, 이 선배 사원 면접도 중요합니다. 그죠? 선배 사업 면접이란 것이 결국은 선배 사원이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선배 사원이 나중에 와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후배 사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배 사원 면접, 주제 발표 면접, 그죠? 어떤 특별한 일을 갖다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화상 면접, 뭐 주점, 노래방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면접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사교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하겠죠. 목욕탕 면접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놀이공원은 또 뭐 놀이공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배치는요. 우리가 이제 일단 채용이 결정된 신입사원은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있겠죠. 채용 교육 훈련 결과 본인 희망, 그죠? 뭐 각종 검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그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성적 요구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뭐 당락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그거죠. 전문 지식인데 실제로 지식만큼이나 그거를 이제 물론 특정한 부분에는 지식이 필요하죠. 특정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채용 후의 어떤 결과, 훈련 결과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데서 하면 더 효율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적성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죠? 가장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면 어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데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즐거움이 없거나 또는 그런데 지식이 없고 이러면은 노동재해를 일으키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그 잘 하는 데 가면 뭐 조금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가 쉽다. 그렇다. 그래서 종업원은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돼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 그죠? 그 다음에 사기를 높게 하겠죠.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감과 사기를 높이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업원은 일에 대한 만족감과 사기를 높이게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능률을 훨씬 더 향상시키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또 그 어떤 부서에 왔을 때는 그 부서에 네가 여기서 뭐 계속 크게 잘못 안 하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안정감을 줘야 되죠.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죠. 아니면 이제 대부분 보면 조금 있다가 다른 데 옮길지도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겠죠. 그죠? 집중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주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만족감하고 사기, 그죠? 정신적 안정, 만족감, 그 다음에 사기,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이제 만족감, 사기, 이게 이제 굉장히 정서적인 면이죠, 그죠? 이에 대한 만족감, 사기,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 생산성이 향상되고 재해가 감소하고 또한 이제 관리도 쉽죠. 왜? 관리가 하는 것이 이야기하면은 뻗딱뻗딱 뭡니까? 그게 되죠. 반응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없으면 불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가장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장 적합한 직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직무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직무 명세표 또는 직무 기술표를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부분도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이 뒤에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앞에 우리가 본 부분이죠. 일과 사람에 대해서 각각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자, 한 기업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다? 인적 자원에 달려있다.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한 기업의 미래는 인적 자원의 손에 달려있다. 그죠?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겠죠. 단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기업의 미래는 인적 자원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적 자원의 손에 달려있다. 자, 우수한 인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다. 그죠? 창조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창조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교육 훈련에 크다는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되죠. 교육 훈련.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야 되죠. 자, 우수한 인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창조적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창조적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육훈련의 이제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육훈련의 물증은 그 교육의 물증은 목적은 당연하게 조직원의 능력하고 자질을 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 여기서는 그냥 네가 그냥 놀러 온 거 아니다. 잠시 그냥 있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시간 뭐 그냥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취업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째는 자기 자아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둘째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은 우리가 사기업이지만 또 이렇게 국가 발전과 다른 사람, 즉 사회에 어떤 공헌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임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이제 취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익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취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익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 훈련을 통해 능력과 효과를 극도화하여, 그죠? 그래서 이제 극대화하면 직원이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갖다 자기 개발해라. 교육을 해서 이렇게 당신이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이 조직의 목표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을, 그렇죠? 더 싼 값에 국민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한다면은 고객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큰 효용을 가지겠죠. 그죠? 더 큰 효용을, 예전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값싸게 사고, 또 자기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생산성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내가 뭐 모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또 다른 그 모터의 고객이 그 좋은 품질의 모터를 가져가서 다른 경쟁자들과 어떻게 하죠? 경쟁을 해서 이겨서 국가에 더 그 수출 더 많이 해서 국가에 더 큰 어떤 이득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이득으로서 국민 소득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 기업의 어떤 하나의 목표 달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과 국가 전체가 큰 이득을 보게 하는 거죠. 꼭 어떤 공사나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이 되어야만이 직접적으로 국가에 발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이 하는 그 일들이 다른 조직의 어떤 중요한 일로 될 때, 그죠? 그것은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우리가 취지를 충분히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가 보다 더 능력을 가져야지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겠고, 뭐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티베이션이나 어떤 자극 없이, 교육 훈련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뭐 자기가 자기 개발 투자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기업 일부러 그래서 자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직장 내에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이수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그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어떻게 크게 뭐 자기가 어떤 작심을 하지 않고도 어떤 조직 활동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역회사가 의학을 갖다가 배양을 해야 된다. 자, 제2 외국어를 좀 해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뭐 어떤 고객을 좀 찾아서 나서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제2 외국어 하는 사람들 인센티브 주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근데 제2 외국어를 갖다가 배우려는 것이 뭐 이렇게 흔하게 학원들이나 이렇게 배울 것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거 찾다가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자기 직장이나 집에서 멀리 있고 이러면 막 그냥 그 인센티브는 있지만 필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또 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왔다 갔다. 그럼 자기 생활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업이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강사나 이런 분들을 기업으로 직접 초빙해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바로 퇴근 후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을 위한 그것도 정대되고 그죠? 계속 이제 이런 교육도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에 그게 됐을 때, 오너가 됐을 때, 아니면 이제 인사 담당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디자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을,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이 시대는 조금이라도, 모두가 다 힘들고 좀, 어떤,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그걸 열심히 찾아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뭐 이렇게 편리하지 않으면 그 충분한 인센티브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잘 안 먹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교육 훈련도 그러한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어디 갔다 오면은 등록하면은 돈 다 주겠다. 그것도 뭐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걸 찾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웨이팅 코스트가 있죠. 그죠? 웨이팅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자기가 더 만족이 더 크겠다 싶으면은 항상 선택은 더 큰 만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포절도 만족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더 클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족을 우리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간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편리를 갖다가 향상시켜주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제 사내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내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킨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가 소위 이제 컨피던스라 하죠. 그런 안정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컨피던스가 없으면 이걸 내가 해서 뭐하지? 내가 이걸 한들 그냥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업무, 듀티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실수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당신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신이 필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이 과정을 이수한다면은 당신은 필요한 일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더 정대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감, 그 모두를 우리가 한마디로 confidence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